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암이나 뇌, 심장질환처럼 이 같은 큰 질병들은 치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없이 덩달아 커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큰 질병에도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폭넓은 보장으로 간병비와 생활비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보험 또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326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치료비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보장이죠. 수술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지 제대로 가입을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보장이 폭넓은 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도 있고 연금 보험도 있고 그리고 단체 보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가입하시는 보험은 개인 보험인 보장성 보험과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연금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어떤 보험이 좋은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요. 보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뭐 교통사고 교통상해 쪽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제대로 받는다라면 그 보험 정말 좋은 보험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질병으로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상해 보험 쪽에서 보장이 전혀 못 받는다라면 그 보험 나쁜 보험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질병이든 상해든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다양하게 보장을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되 보장 범위 또한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준비를 한다라면 그 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큰 질병까지 대비하고 그리고 치료비까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암 진단비,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진단비라고 하면 그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얘기를 하겠죠. 유사암,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유사암이든 뭐 어떤 부분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건데요. 유사암이라고 하면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뭐 그 암에 대한 전이도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적게 들어가는 최소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유사암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암, 기타 피부암, 특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년 전까지는 일반암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발생률이 1위가 되지만 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완치에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남성 생식기암이라든지 여성 생식기암이라든지 그리고 대장 점막암까지, 이게 지금 다른 생보 쪽에는 거의 다 지금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고해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전이도도 높고 그리고 생명에도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고해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발병률은 낮는데 이 고해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을 안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뇌암, 골수암, 백혈병. 이 지금 5가지를 지금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는 5가지를 고해감으로 하고 또 어떤 회사는 3가지를 고해감으로 하고 굉장히 그 가지수에 따라서 고해감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4가지 암에 대해서 유사암이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떤 회사는 생식기암도 유사암으로 해당이 되고 대장 점막암 또한 유사암으로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조금 따져보고 내가 어차피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직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뇌, 심장, 진단비. 이걸 3대 진단비라고 하는데 3대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병원비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적으로도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쉬어줘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뇌, 심장 쪽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 대부분 뇌출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알고 계세요. 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뇌출혈 그리고 심장은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뇌출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뇌혈관이 우리가 터지는 부분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미비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뇌혈관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100% 중에서 16%만 차지하는 게 뇌출혈이라는 보장 범위죠. 그러면 지금 현재 84% 정도는 이 뇌혈관 진단비는 100%고 그리고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77%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뇌출혈에 대한 진단비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16%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지만 진단비를 받는 거고 내가 8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내 보험이 정말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구나 하고 굉장히 많은 시청자님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가입을 하실 때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된다라고 하면은 뇌졸중과 뇌출혈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는 회사가 몇 없죠. 그리고 보장 금액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금액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뇌졸중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이 부분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진단비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가 굉장히 최소 금액인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 발견이 되면 바로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준비를 하시되 지금 이 급성심근경색을 준비를 했는데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왜 보장이 안 되는지 똑같은 스탠드 삽입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약을 복용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넓죠. 그런데 혈성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는 혈성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장이 최소한 금액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내가 어떤 부분에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대한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장 범위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좀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하지 보험료가 조금 최소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 있냐.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한 부분 중에서 미지급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지급형이 과연 뭘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장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납입을 하고 그 보험료를 20년 뒤에 찾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 모든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 납입을 하고 그 돈을 내가
그대로 두셔야지만 100세까지면 100세, 80세까지면 80세 그렇게 보장을 보시는데요.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최소 보험료를 굉장히 환급형 없이 최소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대부분 20년을 납입을 했을 경우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회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납입하는 그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없고 2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장성 보험을 굉장히 많이 다운해서 지금 받는 회사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목적은 보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 또한 조금 저렴하게 준비를 하신다라면 이 미지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일반 보험보다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3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하고 각 진단비를 2천만 원 다 넣고 그리고 말기 쪽으로는 1,000만 원씩 준비를 했는데요.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52,610원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8만 원이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27,490원이라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할인 효과가 봅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안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이 없으니까 굉장히 나는 보험료를 내고 보장도 제대로 안 받는데 내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환급금이 없다. 굉장히 속은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8만이라는 이 돈을 27,000원의 돈을 더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 나머지 돈은 적금이라든지 작은 연금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 20년 뒤에는 내가 해지했을 때 환급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세팅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그 소득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단비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혈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진단비가 가입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적은 회사들 많이 최소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생명보험은 뇌출혈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뇌졸중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 뇌졸중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도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되는 보험회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5대 기간 질병수술비라 해가지고 질병수술비로 해서 내가 그 진단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뇌, 심장, 간, 신장, 폐까지 이 5가지 기관에 대해서 내가 질병수술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질병수술비가 많이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비를 넣었어요. 그러면 간혈수술, 비간혈수술, 절제수술, 절제하진 단순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가 나오고 보장이 되고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혈수술이든 비간혈수술이든 수술만 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단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그리고 큰 3대 진단비 같은 경우 진단받으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생활활동력이 조금 떨어지시니까 작은 휴식 기간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수술비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간병보험 준비를 하시는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비싸서 준비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조금 간병에 대한 부분의 보장 범위가 많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수술비로 내가 보장을 준비를 하면은 이 소득 간병에 대한 부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술비로 보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술비를 보면은 최소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했을 때 지금 21대 질병수술비, 우리가 이 숫자를 보시면 16대 질병수술비, 7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21대 질병수술비. 그렇다면 아무래도 숫자의 그 부분이 범위가 넓을수록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2대 특정 질병 수술비, 결핵, 갑상선, 동맥경화, 그리고 19대 생활질병, 그러면 당뇨,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고 그럼 중복 보장이 되시겠죠. 그러면 진단비 받으시고 또 내역에 대해서 수술비까지 받는다라면 보장 범위는 훨씬 더 2배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술비 예시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혈성 질환 5대 기관 수술비는 3천만 원까지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뇌혈관 수술비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술만 하면 나오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까지 한다라면 4,230만 원까지 이 보장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질환 수술비라고 이 부분 또한 2천만 원까지 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중에 남자분들한테 많이 오는 유사암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 유사암 진단비를 지금 제외된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 부분은 이 수술비로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굉장히 많이 최소화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대 질병 같은 경우에 150만 원 보장이 되고요. 질병 수술비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30만 원까지 하면은 18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손에 대한 보장은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별도로 수술비를 받는다라면 내가 조금 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제대로 보장을 받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이라든지 혈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진단비가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술비로만 준비를 하셔도 그 진단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수술비 풀 담보를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 부분은 20년 자동 갱신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자동갱신, 1년, 2년, 3년도 아니고 20년 자동 갱신이면 실질적으로 40세 기준으로 본다라면 2번 정도 갱신을 하면은 보장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고령의 나이가 되면 또 수술은 많이 권유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마취에 대한 부분에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데요. 20년 갱신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40세 정도면 풀로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로 산출이 됩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본다라면 내가 진단비를 넣고 부족한 부분으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특약으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수술에 대한 부분과 진단의 그 저해지 환급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보험을 제대로 어떻게 가입을 하냐. 적금식으로 내가 이 보험은 내가 보장도 보고 그리고 내가 환급도 받아야지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납입을 하다가 그 돈을 20년 납입이 지난 다음에 찾는 돈은 아니겠죠. 어차피 그 돈은 묵혀놔야 되고 그리고 보장을 내가 그 시점이 됐을 때 보험을 다시 갈아탄다라면 거기에 대한 위험도와 내가 내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가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보험이 자꾸 보장의 범위가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조금 제대로 된 보험 그리고 보장이 훨씬 더 넓은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은 플러스로 따라갈 수 있는 폭넓은 수술 특약으로 준비를 하나 더 하신다라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큰 질병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수술비 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입니다. 자, 강의에 이어서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 김성중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나온 수술비 담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예. 이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 답을 내려드리면 예. 그냥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얼마큼 들어있느냐 해갖고 이제 돈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술비 보험이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허혈성 진단을 받아서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다. 아니면 간단한 시술을 했다, 관여 수술이든 비관여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혈성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건강하신 분들 한해서 진단비가 1,000만 원, 맥시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시는데, 네.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진단비 1,000만 원 플러스 그리고 4,230만 원 정도 회사마다 틀립니다. 회사마다 틀린데 저는 이제 A라는 회사에 대해 수술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진단비 1,000만 원하고 수술비 해갖고 이제 4,23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럼 토탈 5,23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허혈성 진단비든 뇌혈관 진단비든 어떠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비가 적으신 분들은 이 수술비 담보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 부족한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수술비 담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 보험료가 이제 들어놓은 담보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진단비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일당이나 보험회사에서 이제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많으면 좋은 담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증권들 보시면은 우리 보험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들고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2009년도 이전에는 실손이 100%를 지급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실손은 이제 80%나 90%를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수술 특약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실손에서 수술을 하든 병원비가 지급이 되면은 거의 다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수술비 특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들 각 회사에서 이제 내놓고는 있지만은 수술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휴식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병원비 외에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술 특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담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성일 전문가님, 생명보험사에도 수술비 담보가 있고 손해보험사에도 수술비 담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차이점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제 김성준 전문가가 말을 했던 거에 잠깐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병원비가 이제 10%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100만 원 나왔다 하면 10만 원의 돈을 이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를 입원 일당으로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입원 일당 자체가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만 원당 4,000원, 5,000원, 3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나이대에 따라 틀리지만 많게는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 수술비 담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험사들이 요즘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수술비 담보를 많이 이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입원 일당 담보보다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수술비 담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생명보험하고 이 손해보험하고는 둘 다 수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보험은 종수술이에요.
종수술이라서 그 1에서 5종, 그 예전에 뭐 2004년 정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1에서 3종 정도로 나눠지지만 그 지금은 1에서 5종. 근데 모든 수술은 이 1에서 5종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생명보험의 좋은 점은 시술도 수술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그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뭐 21대, 뭐 30대, 뭐 40대 그렇게 수술비가 나눠져 있는데 모 회사는 지금 똑같이 종수술도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보험하고 이 손해보험하고 약간의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지금 신기술로 인해서 시술을 받았는데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의 그런 다툼은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수술비 납부를 준비를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생명보험 하나 그리고 손해보험 하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비싼 입원 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수술비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준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수술비 담보는 꼭 넣어야 되는 게 시청자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예.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보험을 들기 이전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저축을 해서 보험을 안 들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빨리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프면 그걸로 대비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반면에도 보험이 전체적인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단비도 있고 뭐 후유장애도 있고 일당도 있고 실손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커버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수술비 가입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특약 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담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돈이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시술했을 때 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유가 되신다면 보험에 추가를 할 때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한 증권에 많이 가입하신다고 하더라도 꼭 꽉 채워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보험을 드실 때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증권을 같이 가입을 하셔도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내가 증권이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의 수술 특약이 있다면은 남들보다 5배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특약들을 반드시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는 실손, 단독 실손 있으시고 또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혹시 수술비가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함께 보시는 겁니까? 예, 이 수술비 자체가 왜 꼭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뭐 한 증권에 뭐 3만 원씩 해서 10개씩 아니면 뭐 15개씩 해서 뭐 4, 50만 원씩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입원 일당만 되게 중요히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 당시에는 수술비 담보가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입원 일당으로 해서 커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워낙에 보험사들의 그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서 업계 합산이라 그러죠. 업계 합산이라 그래갖고 상해랑 뭐 질병 입원 일당은 전 보험사 통틀어서 이제 7만 원 이상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도 다행으로는 건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업계 누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수술비 담보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손해율을 따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얼마가 나온지 모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했을 때 손해율을 봤을 때 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 이 수술비도 분명히 어깨 누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술비가 없으신 분들, 지금 증권 한번 살펴보셔서, 나는 질병 수술비가 20만 원밖에 없네?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증권 한번 보셔서, 내가 수술비가 정말 없구나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 담보는 꼭 추가로 가입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혹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여러 가지 질문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는 수술비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시술이었다고 해서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피부나 점막이나 조직 등을 도구를 이용해서 절제나 절단을 하는 방법을 이제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그 반면에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게 시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술의 의미기는 하지만 보험의 약관상 이제 수술과 시술의 차이를 이제 반드시 명확하게 두고 있는데요. 우리 보면은 요즘에 수술 말고도 이제 비관혈적 수술이나 뭐 이런 시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수술 특약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생명보험에서 이제 종수술 1종, 2종 뭐 이런 종수술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시술 같은 부분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손해보험에서 이제 뭐 30대, 40대, 뭐 16대 그런 수술에서는 이게 시술로 보지 않냐. 그래서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근데 치료 목적이면은 사실 수술로 그 신의료기술 시술도 수술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 소지가 많아서 요즘에는 아예 손해보험사에서 수술과 그리고 시술, 비관혈적 수술을 또 따로 분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분류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쟁 소지는 점점 적어질 텐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차이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좋은 수술비 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는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뭐 생각보다 이제 물론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그리고 뭐 종수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20대, 16대 이렇게 모아놓은 수술들이 있는데 네. 보시면은 보통 나이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선 진단 자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입원 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비갱신형으로 비교한다고 하여도. 예. 자,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왜 중요한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성윤 전문가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수술비 보험의 이제 그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보험료 자체는 뭐 10,000원대 아니면 뭐 15,000원대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네. 각각의 보험사들마다 최저보험료라는 게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A란 보험사는 뭐 이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데 뭐 25,000원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험사의 그 수술비 장단점을 좀 뭐 알아보셔서 뭐 A란 보험사든 뭐 B란 보험사든 이제 보험료 대비 어디가 더 좋은가라는 거를 충분하게 좀 많이 알아보신 후에 그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각각 보험사의 수술비 장단점에 대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혼자 하기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바로 이어갈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요. 예.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예. 교통사고로 예. 다리에 그 복숭아뼈 옆에 예. 핀을 박았어요. 아, 예, 예. 근데 5월 18일 날 올해요? 네네. 예. 핀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장애 등급이 나오는지 아. 궁금해서. 아, 그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네. 예, 그래도 수술 결과는 좋으신 거죠? 네네. 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보험 가입해 두신 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좀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 펜 예. 지금 시청자와 연결이 다소 뭐 지연이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TV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떤 의견 있으신지 이성윤 전문가께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예, 예. 네.
뭐 듣고 계신다는 거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아, 다시 연결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통사고로 그 핀을 박으신 후에 원래 핀을 박은 다음에는 1년 있다가 핀 제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말씀 나눠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들리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네요. 아, 예. 그, 이제 작년에 교통사고로 핀을 이제 삽입을 했다가 올해 네네. 핀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네, 이 복숭아뼈, 그러니까 다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쵸?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네, 지금 이제 저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나라에서 주는 장애 등급인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장애 등급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장애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몇 군데, 몇 가지가 있으시죠? 3가지 있어요. 3가지요? 네. 거기에 그 휴유장애가 교통사고의 휴유장애도 있고 상해 휴유장애도 있으시죠? 상해 휴유장애 안에는 교통 휴유장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게 지금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시죠? 어떤 것이요? 상해 휴유장애 또는 교통상해 휴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으실 거예요. 아, 그거를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네네. 아, 그런데 이제, 보험사는 3개를 들었는데, 어떤 한 게 해당이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 휴유장애를 받으시는 방법은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휴유장애를 몇 프로 정도 나옵니다라는 거는 대충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네. 이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차피 합의는 다 끝나셨을 것 같고요. 네. 보험사하고는. 맞죠? 네. 맞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합의 안 하셨어요, 아직? 그냥 보험사에서 네. 무조건 그냥 얼마다 이러고 그냥 주고 가고, 네. 뭐 합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돈을 받으신 건 없으시죠? 받았어요. 받으시면 합의가 되신 거고요. 근데 네. 그 외적으로 휴유장애를 받아서 좀 더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수술을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서 이게 네. 내가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 핀 제거를 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걸어 이제 운동장애라 그럽니다. 네네. 이렇게 뭐 AMA 방식이 있고 뭐 맥브라이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양식이 다 틀립니다. 뭐 AMA 방식으로 가져와라, 맥브라이더 방식으로 갖고 와라라고 보험회사마다 방식이 이제 틀린데요. 네. 그거를 이 보험회사 그 상대방 보험사에다 얘기를 하셔서 네. 그 상대방 보험사가 AMA 방식인지 맥브라이더 방식인지를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네. 직접 주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네. 이게 내가 이걸로 인해서 휴유장애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네네. 그러면 이게 휴유장애라는 거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수술이 들어갔고, 안 그러면 예전에 그 발에 대해 치료를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게 되면, 기여도라는 게 나와요. 네네. 질병과 상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여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가 몇 프로가 잡히느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은 이게 휴유장애가 3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번 사고로 인해서 휴유장애가 기여도가 50%입니다. 그러면 30%인 50%만 주기 때문에 15%만 나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 교통사고하고 이 휴유장애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AMA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맥브라이더 방식이라 그래갖고, 운동장애. 이분이, 시청장님이 이제 다리를 걸으실 때, 이게 각도가 얼마 정도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도 다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갖고 이 보험을 청구하시려고 하게 되면 네. AMA 방식으로 해갖고 상해 기여도를 따져서 교통사고 상해 휴유장애 담보를 갖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성일 전문가와 김성중 전문가가 계신데 추가적으로 김성중 전문가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교통사고 나실 때 그 차에 타고 계셨어요? 아니면 보행 중이셨어요? 차 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발목 말고는 다른 데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 코뼈가 부러졌어요. 크게 사고 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작년 한 이맘때쯤 사고 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주 전에 핀을 제거하셨고, 오른쪽 그 복숭아뼈 위쪽인가요? 아니면 발목하고 그 겹쳐지는 부분인가요? 오른쪽 그 복숭아뼈 바로 근처예요. 그러면 수술을 했을 때 발목도 골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핀을 이렇게 삽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랑 네, 발목 골절이 움직이는 거랑 영향성이 좀 있었나요? 개걸음 있잖아요. 꽃게걸음. 아, 꽃게걸음 있으셨고. 네네. 그러면 보험이 지금 3개 정도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정도인지, 언제 가입하시고? 흥국하고요. 네. 삼성, 삼성하고, 나이나, 그리고 또 이제 운전자 보험. 훈국은 화재인가요? 네네, 하자예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이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으셨고요. 금액은 얼마 정도 내시나요? 48,000원, 2만원. 48,000원. 그리고 삼성은요? 생명인가요? 네, 생명에 16만원. 16만 원 정도 내시고 언제 가입하셨나 이거는? 이거 9년. 작년에요? 네네. 나이나는 어떤 뭐 치아보험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상해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해보험이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어느 회사에 가입해 계신가요? 흥국이요. 흥국에 아까 2만 원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일단은 그 교통사고가 나셨으면 이제 상대방 그 보험사 측하고는 합의나 이런 것들은 끝나신 측면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먼저 그 선생님이 그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겠는데, 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보험회사로부터 뭐 위로금이나 이렇게 뭐 보상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아, 그럼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네, 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후유장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내 보험 네, 가지고 네. 있는 데서 어떤 건 다는 오늘 방송 네, 처음부터 맞습니다. 보셨죠, 저희? 네. 보시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비 있죠. 수술비 틱약 그런 데서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입원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후유장애는 일단은 상해 쪽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흥국이나 삼성생명이나 나이나 운전자 보면 다 후유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런가요? 네, 1,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내가 얼마나 가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의료 차트라든지 그리고 영상 CD라든지 진단서, 소견서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시면은 후유장애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보험사에다가. 네네. 네. 만약에 내가 담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소액권이라고 하면은 직접 청구를 하셔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쪽에 증권 같은 걸 보내주시면은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 근데 제가 시청자님, 증권이 하나도 없어요. 증권이 하나도 없으세요? 증권이 없으시면 해당 그 흥국화재나 삼성생명, 나이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팩스나 메일이나 뭐 바로바로 보내주거든요, 우편이나. 아,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방법도 있고요. 그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나요? 네네. 예, 스마트폰에 그 어플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이제 보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 그걸 까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네. 특약하고 네네. 그걸 한번 깔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이거를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 휴유장애를 청구를 할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를 할지,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저희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가요? 네? 그게 그게 다르냐고요? 달라요? 예.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 자동차 보험의 그 휴유장애하고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휴유장애 청구하는 거는 예,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합의는 좀 돈을 받으셨기 때문에 합의는 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추가로 이 휴유장애를 받아서 청구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건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보험만 갖고 청구를 할지는 많이 틀립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보험에서는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당시 보험사하고는 다시 재협상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이제 저희 시청자님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 재협상도 가능한가요? 재협상도 가능합니다. 휴유장애가 나오게 되면. 네.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오늘 답답하신 마음이 크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파라나 구호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56세 여성입니다. 6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요.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이성일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저희 오늘 방송 보고 이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유방암이라는 걸 6년 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체로 인한 수술비 보험은 가입이 조금 불가능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간편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 안에만 입원 안 하셨고, 이제 어차피 6년 전이기 때문에 암은 포함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입원 안 하시고 3개월 안에 어떤 재진단을 받은 게 없으시면 지금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만 이제 유병자 보험에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건강보험 안에 있는 수술비 담보를 충분하게 가입은 가능하세요. 예, 건강체에 비해서 보험료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수술비 보험 보장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진단을 주셨습니다.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하나 또 볼까요? 090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현재 실비보험만 있는데요. 수술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아직까지 아픈 곳은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또 보험 이슈 체크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김성경 전문가. 네. 예. 네, 당연히 젊으시니까 건강하시니까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죠. 네. 예, 가능하시고요. 그 50대뿐만 아니라 이제 60대, 70대 그리고 유병자 플랜은 75세까지도 수술비가 가능한데요. 오늘 강의 나온 거는 60세에서 65세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물론 여기 특정 회사의 좋은 담보들만 모아서 강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좋은 특약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대나 이런 구분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한도를 더 열어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실비보험만 있다고 하시면은 수술비뿐만 아니라 50대면은 진단자금 이런 것도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역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